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절제 안 됩니다. 좌익과 혼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1948년 6월 초 재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한 의원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 기자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쥐인 펜이 미끄러졌습니다. 국호를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광복 후 3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나라 이름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데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8년 4월 북한도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남과 북 각자의 정부 수립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분단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남한은 서둘러 헌법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라의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 조선공화국, 한국, 고려공화국 여러 안이 제시됐습니다. 각 안마다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안마다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6월 3일 헌법기초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서상일 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호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기까지 그날들의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서 왜 국호는 바꾸려 하십니까? 조소왕 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의 말을 받아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소왕,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삼균주의를 주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격양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시작된 데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때 정한 국호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당연히 그 이름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비록 미군정에 의해 인정받지 못했지만 좌익 진영에서는 여전히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우익 인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좌익과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위원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500년 왕조의 명칭입니다. 우리는 공화국을 세우려 합니다. 왕조 시대의 유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윤치영 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코리아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김붕진 위원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대한제국의 약칭 아닙니까? 그건 역시 왕조의 이름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각 위원들이 서로 고개를 돌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에도 몇몇 사람들이 서서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관료들, 국회 직원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조봉암 위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봉암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했지만 해방 후에는 우익으로 전향했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논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름만을 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통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대한은 위대한 한민족을 뜻합니다. 1897년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시며 처음 사용한 이름입니다. 여기에 민국, 즉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붙였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던 제국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공화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그날부터 독립운동가들은 이 이름 하나만큼은 지켜왔습니다. 대한의 백성들이, 대한의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꾼 나라였습니다. 그 꿈을 담은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조봉암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조소왕 위원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박석윤 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시정부가 정부였습니까? 독립운동 단체였을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승인받지도 못했습니다.
회의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상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숙, 정숙!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이윤영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헌법기초위원회 핵심 위원이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교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호도 당연히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논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몇몇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서용길 위원이 일어났습니다. 고려는 어떻습니까? 고려는 통일국가였습니다. 남북 통일이 염원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오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각 위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역사를 인용했습니다.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6월의 햇살이 밝았습니다. 국회의사당 마당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모여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안은 달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상일 위원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기자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며칠이 계속됐습니다. 6월 3일, 4일, 5일 매일 같은 논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1948년 6월 7일 서상일 위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된 데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월 들어 북한은 헌법 초안을 거의 완성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들은 조선이라는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남한이 만약 같은 조선을 사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혼란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통성 논쟁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조선인가? 남과 북이 같은 이름을 놓고 계속 다툴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기초위원회는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윤치영 위원이 일어났습니다. 투표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맞다고 봅니다. 그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헌법이 이미 대한민국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알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설득력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몇몇 위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대한민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붕준 위원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상일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이제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나눠줬습니다. 각 위원들이 받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위원들이 투표 용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명씩 한 명씩 용지를 접었습니다.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조봉암 위원이 투표 용지를 넣었습니다. 조소환 위원도 넣었습니다. 윤치영 위원, 이윤영 위원, 이인 위원 한 명씩 차례로. 하지만 김붕준 위원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저는 계속 보았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서상일 위원장이 투표함을 열었습니다. 한 장씩 펼쳤습니다. 집계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고려공화국, 대한민국, 조선공화국, 대한민국.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세어갔습니다. 마침내 집계가 끝났습니다. 서상일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 회의장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봉준 위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1948년 6월 7일 대한민국 공식 국호로 결정. 손이 떨렸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조소왕 위원이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9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국호가 마침내 공식화됐습니다. 조봉환 위원은 옆 위원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서상일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회의장에 다시 박수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국호는 정해졌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과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부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도 기자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몇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회의사당 계단에 섰습니다. 6월의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위원들을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웠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인민들이 받아들일까요? 6월 7일 저녁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한 위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위원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했으니까요. 하지만 북에서는 조선이라 부를 것 아닙니까? 남북이 다른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위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차에 올랐습니다. 떠났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온 데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1948년 10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국호도 달랐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두 개의 나라가 한반도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이름을 가진 나라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분단의 고착화, 통일의 어려움.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차를 탔습니다. 종로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조간신문이었습니다. 일면에는 재헌국회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회의하는 모습.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호 정정 임박, 대한민국 유력. 예상 기사였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조간에는 확정 소식이 실릴 것이었습니다. 종로에 내렸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북적했습니다. 노점상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과일, 야채, 생선. 사람들이 흥정했습니다.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골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왔어요? 오늘은 좀 늦었네요. 네, 국회 취재하고 왔습니다. 국회? 무슨 일 있었어요? 국호를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름이죠? 좋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단순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는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노동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뭔 소리야? 조선이 우리 이름 아냐? 임시정부 이름이래. 독립운동할 때 쓰던 거. 그래도 조선이 더 익숙한데. 익숙하든 말든 정부에서 정했으면 따라야지.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관심도 있었고 무관심도 있었습니다.
찬성도 있었고 의문도 있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광정들, 위원들의 열띤 토론, 투표하는 순간, 결과를 발표하는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결정이 본회의에서도 통과할까? 재헌기초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안 일 뿐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198명의 재헌의원들이 헌법을 투표로 확정할 때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담길 것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주 정전이 됐습니다. 하숙집으로 걸어갔습니다. 20분쯤 걸렸습니다. 골목길이 좁았습니다. 개가 짖었습니다.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숙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받아 적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릴 기사.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1948년 6월 7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공식 국호로 확정됐다. 멈췄습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재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는 이날 투표를 실시했다.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됐다. 팩트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국호다. 29년 만에 공식 국호로 채택된 것이다. 역사적 의미를 붙였습니다.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썼습니다. 위원들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투표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기사를 다 썼습니다.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수정했습니다.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지웠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6월의 낮밤 하늘, 맑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두고 생각했습니다. 재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확정했다. 투표 결과는 대한민국 17표.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기사는 빠르게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광경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위원들의 얼굴, 투표하는 순간, 결과를 발표하는 목소리. 결국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나왔습니다. 일면에 큰 활자로 실렸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국호로 확정. 제 기사였습니다. 사진도 실렸습니다. 위원들이 투표하는 모습, 서상일 위원장, 국회의사당 전경. 거리에서 사람들이 신문을 샀습니다. 읽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무표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헌법기초위원회의 결정 이후 본격적인 헌법안 작성이 진행됐습니다. 국호뿐만 아니라 정부 형태, 국회 구성, 기본권 등 모든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8월 15일까지 정부를 수립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 헌법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일 재헌국회 제22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펜이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본회의장은 넓었습니다. 198명의 의원 중 188명이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서상일 위원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의결한 국호 대한민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의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봉이 울렸습니다. 재석 의원 188명, 찬성 163명, 반대 2명, 기권 23명, 국호 대한민국은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숙연한만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29년간 독립운동가들이 지켜온 이름,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칼착.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헌법안 심의가 계속됐습니다. 6월 23일 헌법 초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저는 다시 국회의사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본회의장이었습니다. 더 넓었습니다. 198명의 의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본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헌법 초안을 읽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헌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독회가 시작됐습니다.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 각 독회마다 조항별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국호에 대한 논쟁도 다시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조선공화국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헌법기초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까지. 의원들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역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7월 12일이 됐습니다. 제3독회가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헌법 제103조까지 모두 낭독됐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에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기록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이승만 의장이 말했습니다. 헌법안 전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전원이었습니다. 찬성 다수로 헌법안이 가결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의원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포옹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7월 12일 재헌헌법 통과, 대한민국 공식 국호로 확정.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헌법은 통과됐지만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공포가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호, 그 문서에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7월 17일이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여름 햇살이 밝았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원들, 정부 관료들, 기자들, 시민들 모두가 이 순간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오전 10시 공포식이 시작됐습니다. 단상에 재헌헌법 문서가 놓였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그가 문서를 들었습니다.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엄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이승만 의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크고 확실하게. 이승만. 그의 이름이 헌법에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식적으로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이 날짜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가 흔들렸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밖에서도, 국회의사당 앞에 광장에서도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저는 기자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의를 받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의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회의사당 계단에 섰습니다.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푸르렀습니다. 희망의 빛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이름이 공식화됐습니다. 헌법에 담겼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식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대한민국 공식 출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적었습니다. 이 문장을, 이 역사를. 돌아보니 긴 여정이었습니다. 6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 반의 시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부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나라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기초는 놓였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국호가 정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이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었습니다. 1948년 6월 7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헌법기초위원회 투표,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 그날의 결정은 단순한 이름 짓기 다름이었습니다. 29년간 이어온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분단을 공식화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택했고 남한은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하나의 민족, 두 개의 이름. 이 모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나서며 담배를 피우던 그 위원은 물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2년 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을 겪고 독재를 겪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투표했던 30명의 위원들, 그들은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정한 이름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멀리 갈 것이라는 것을. 반대표를 던진 김봉준 위원은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결정했으니 따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의 말처럼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78년 전 그날 뜨거운 논쟁 끝에 탄생한 이 이름. 그날의 논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이름에는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통일의 염원도 담겨 있습니다. 1948년 6월 7일.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을.